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중에 주 52시간제도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 여기까지는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요. 주 52시간제가 되면 안 그래도 생산성이 떨어져서 난린데 이게 기업의 생산성이 제대로 일어나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이게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그나마 그 공간을 메꿔줬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요? 지금 안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있잖아요. 4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07명이에요. 407명. 올해 계획된 게 4만 700명인데 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소기업에서는요, 일자리가 널려 있지만 인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진짜 웃긴 대책을 마련했어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연기를 해달라. 예,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했거든. 호소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혼신의 힘을 담아서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게 바라는 호소는 아예 묵살해버리고 그냥 돈 지원하겠다. 이거 돈 지원하겠다. 5인 이상 59인 사업장에는요, 월 12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 이게 대책이에요. 이게 대책. 야, 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가 사실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예, 먹을 것 던져주면 조용한 중 아닙니다. 먹을 것 던져주면. 저도 진짜 국민이 개돼지가 된다는 이 말을 절대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개돼지가 되는 거니까. 저는 개돼지가 되기 싫거든요. 그런데 월 120만 원 던져주면 될 거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 와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월 12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을 던져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200만 원 던져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네요. 그죠? 그냥 다 적고 그것만 받으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이렇게 땜질을 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에 세금으로 땜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자체가 여러분, 솔직히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창피해요. 정부가. 지금 뿌리 기업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에는 더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볼까요?
일자리가 부족한 정도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중견 중소기업의 인력난이에요. 지금 현재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적어도 20만 명가량, 정확히는 19만 7천 명이 부족합니다. 19만 7천 명이. 국내 인력으로 18만 8천 명이 부족하고요. 해외 인력으로 9만 명이 부족합니다. 9만 명이. 충원이 된다고요? 충원 안 됩니다. 충원 안 돼요. 예, 이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뿌리 기업으로 가잖아요. 뿌리 기업이 뭐 주조나 염색이나 주물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뿌리 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뿌리 기업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뿌리 기업에는요 3D 업종이라고 해서 안 가요. 지금 뿌리 기업에 가보면 그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외국인을 제외하면요 거의 50대 중반이 넘습니다. 50대 중반이. 그만큼 거기는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뿌리 기업에 종사를 했었단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뿌리 기업에는요 일손이 부족한 것은 분명해요. 보시다시피 뿌리 산업의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18년에는 5,053명 그리고 2019년에는 2,528명 그리고 2020년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안 들어왔으니까 11,138명이나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뿌리기업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 뿌리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면서 기업들이 애로점은 뭔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조목조목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뿌리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여기를 살려야지 결국은요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밀어붙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업 접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냥 망해라, 폭삭 망해라 이렇게 본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이야기했듯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영세기업이나 뿌리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냥 사업 접어라 이런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오죽했으면.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주 52시간제가 되면 근로자들도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임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제가 되면 수입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수당이나 휴일 수당이나 이런 게 대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200만 원 받던 그런 200만 원 받는 데는 없겠죠. 3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이제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산업 죽이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업 죽이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들이요 보시는 것처럼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46.5%나 됩니다. 이게 FN가이드에서 조사한 건데요. 자산 5천억 이하 상장회사 1389곳을
조사해 봤더니 46.5%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최저임금 올려죠. 물류비 올라갔죠. 예, 원자재비 올라갔죠. 여기다가 주 52시간제까지 도입을 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당연히 중소기업은 해외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접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경제는 망가지는데 똥꼬집을 부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저는 고집을 위한 정치, 이념을 위한 정치, 신념을 위한 정치,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도대체 국민이 마음속에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지금 여기저기서 절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념에 휩싸여서 그냥 생각대로 온고집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간다는 자체가 위험천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많은 중소기업인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중소기업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